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다시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다시 몸이 움츠려드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6.4도였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8도 내려가 영하 2도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이하로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비나 눈이 내렸던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포항은 영하 0.6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4도, 안동 2도, 포항 5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영하의 기온으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그래도 오늘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낮에는 7도 안팎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태평저수지 인근 농경지와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고 한 업체의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한 보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폐수가 경북 칠곡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가져온 질소 산화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불법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시 흥해읍 태평저수지 인근 농토와 재배된 벼에서 법적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인근의 한 업체가 폐수로 추정되는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모습이 보도됐는데 포항시 조사에서 업체 측은 질소 산화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많은 양이 환경으로 배출될 경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출량과 관련해 환경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경우는 0.5ppm까지도 떨어지는 굉장히 유독성이 높은 그런 오염물질이고요. 유아의 경우에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유독한 물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 제보자는 이 물질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 금속 물질도 부식시킬 정도의 유해 물질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철사도 한 6mm 정도 되는 그 굵은 철사인데 그 철사가 녹았어요. 철사가 이 구부러진 부분 쪽에 약한 부분에는 다 녹아버렸어요. 경북 칠곡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주기적으로 실어 날랐는데 처리 비용이 오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략 한 80에서 1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데 합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수백만 원 소요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항시는 해당 업체에서 질소 산화물을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는지 외부에서 가져온 또 다른 유독 성분의 액체 폐기물도 불법 방류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평저수지 인근에서 재배된 오염된 농작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관 공동경제 협의체인 피츠버그 지역연합과 경제 분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사이버 보안,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철강 도시인 피츠버그는 1970에서 80년대 미국 내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시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도시 경제 기반의 대전환을 이뤄내 현재는 미국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무 휴업일 변경을 결정하는 구하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수렴은 없었는데요. 이런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서 대구의 구하군도 당혹한 실정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이제 월요일로 바꾸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영업하고 13일 월요일에 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
8개 구군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는 정작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구군 담당 공무원마저 대구시의 이번 결정을 여태 모르고 있었습니다. 12일부터 대형마트 영업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뭐 언론에 나왔어요? 의무 휴업일을 평일 어느 요일로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견만 듣고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월요일은 시에서 대형마트 쪽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초에 전달된 내용입니다. 각 구군이 협의회를 열어 의무 휴업일 변경을 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령을 대구시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일선 구군에서도 나옵니다. 시 담당자하고 재판 쌓았는데 여하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마트 노조는 대구시가 관련 법령을 어겨가며 이를 추진한다며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그리고 시행정에 있어서 무리한 개입, 직권남용의 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군은 다음 달쯤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는데 대구시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회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해 2009년부터 15년 연속 동결 또는 인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기당 등록금은 계열에 따라 171만 1,000원에서 4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구대와 대구 가톨릭대도 동결을 결정했고 영남대와 계명대 등도 이달 안으로 등록금을 확정할 예정인데 동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법정 상한을 4.05%로 정했지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 지원 국가장학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대학마다 대부분 동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주민들이 함께 이주한 안동 도산의 옛기마을. 이곳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바로 옛기마을의 어르신들인데요. 평균 연세가 70을 넘은 분들이 내놓은 작품 수는 무려 700점에 이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수몰된 나의 옛집. 누가 그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그린 풍경입니다. 흑백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해 안타까웠던 마음을 태어나 처음 배운 그림으로 달랬습니다. 옛날에 수몰되기 전에 그 마을에 살던 거 우리 집이 강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집 나무도 있고 한데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럴 때 그 생각하면 옛날에 애들 키우고 그 지나온 생각을 다 생각했지. 동네 마실이 전부였던 어르신들의 하루에 미술이 일상이 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옛기마을발전위원회는 외부 예술작가의 유인만큼이나 지역 주민의 재주를 발굴하는 것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희망하는 70대부터 90대까지의 어르신들 20여 명을 모았고 미술은 6개월, 도자기 공예는 9개월째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23년도에도 계속 이 교육을 좀 실시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일주일에 2번씩 모여 도자기 공예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마을회관에 나와 실력 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찰흙을 다룰 줄도 모르던 권만섭 어르신은 어느덧 몇 개월 만에 150여 점의 작품을 만들 정도로 도예에 푹 빠졌습니다. 흙으로 만지니까 손의 떨림이 없어.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동네 방네 오시는 분도 아 이거 네가 만들었냐. 참 그 대단한 그게 힘이에요. 십장생도 등 협동작품을 포함한 200여 점의 그림과 400여 점의 도예 작품 전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설치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입니다. 영양군 영양초등학교에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포항 지역 학교의 학교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초등배구연맹이 주최하는 2023년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가 내일까지 울진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배구팀과 선수단, 가족 등이 참가해서 열띤 경쟁을 벌이고 동계 훈련도 실시합니다. 울진군은 이번 대회가 겨울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올해 열릴 도민체전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도 삼을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설을 맞아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시청 광장에서 설맞이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30개 지역업체가 참여해 제수용품과 한과, 소고기, 문어 등 지역 농수산물을 시중보다 10에서 30% 할인 판매합니다. 투호 던지기와 제기차기, 풍선 나눠주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경주시가 내남면 상신리에 추진하는 신농업 혁신타운 공정률이 80%를 넘은 가운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농업 혁신타운에는 스마트 농업교육센터와 청년 창업농 실습 임대 농장과 시험 재배 포장, 농기계 임대 사업소 등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오는 3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필수 운영시설과 연구 교육동, 농업 테마공원 등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옥상 보수와 주차장, 보안 등, 담장, 옹벽 등 공용 부분에 대한 공사비의 80%를 지원합니다. 공용 주택별로 최대 1,76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울진군 민원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몸이 움츠려드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8도 내려가 영하 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이하로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당분간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비 또는 눈이 내렸던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안동은 영하 2도, 포항은 영하 0.6도로 경북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4도, 안동 2도, 포항 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합니다. 고령도 영하 2도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4도, 고령 5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도, 김천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청송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3도 안팎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0.6도, 낮 기온 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아침에는 당분간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낮에는 7도 안팎 보이며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